설 민심을 통해서 각 당 후보를 정하는 또 예선과 지방선거 본선 결과 이제 슬슬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상파 3사 또 각각 설 연휴 전에 민심을 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가 이루어진 건데요. 일단 3사가 한 서울시장의 가상 양자 대결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MBC가 조사한 결과에서는 이제 접전으로 나왔고요. SBS 조사 결과도 접전, 그리고 KBS 조사 결과에서는 오차범위 밖에서 정원호 구청장이 좀 앞서는 것으로 일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물론 여론조사 가상 양자 대결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셨어요, 이현정 의원님? 지금 사실은 이게 몇 개월 전의 결과하고는 좀 다른 지금 추세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문제가 좀 불거지면서 사실 오세훈 시장이 이제 4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5선에 도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 지금 어떤 전반적으로 오세훈 시장 개인기, 즉 개인의 어떤 지명도가 이제 한계점에 달하고 사실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기도 했죠. 아마 이제 정원호 구청장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프리미엄 그리고 이제 여당의 프리미엄 네.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앞으로의 어떤 서울시정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공약들에 집중해야 되는데 문제는 최근에 장동혁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대립점을 세웠지 않습니까? 네. 계속 당내 문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본인이 그러면 앞으로 5선이 되었을 때 서울시를 어떻게 이제 발전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쟁점보다는 당내 투쟁에 지금 발목이 잡혀버렸거든요. 이제 그러한 상황으로 보면 여당은 지금 뭐 펄펄 나는 상황인데 네. 야당은 당내 리스크, 즉 이제 이 오세훈 시장의 표현에 따르면 장동혁 디스카운트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어떤 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뭐 선거란 게 앞으로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지금 상황에서는 당 지지율이 또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전반적으로 여당 후보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해석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준욱 대변인. 그런데 그러니까 짚어주신 건 그거예요. 장동혁 디스카운트를 말씀하셨지만 이번 지방선거가 예전과 좀 다르게 현역 프리미엄이 좀 약해지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 벌써 네 번째 시장을 역임하시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과거와 같은 경우에는 현역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 그 프리미엄을 제대로 다 누리지 못한다. 그것은 아마도 지금 오세훈 시장 개인이 그동안 4기 동안 해온 어떤 서울시정에 대한 평가도 네. 분명히 존재하지만 결국은 오세훈 시장이 포함되어 있는 국민의힘이 지금 제대로 국민들로부터 평가받고 있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크다. 그런 부분들이 서울의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부산의 박형준 시장에게도 그대로 지금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 부산 같은 경우에 지금 아직 뭐 구도가 완전히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저희 민주당 출신의 전재수 의원께서 지금 박형준 시장보다 상당히 앞서는 그런 결과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뭐 서울의 오세훈 시장이나 부산의 박형준 시장 같은 경우에 여전히 현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박하게 되는 이유, 그 부분을 밖에서 찾기보다는 안에서 찾아보는 것이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시장 후보 얘기를 하나 더 해보면은요. 또 이제 거론되고 있는 박주민 의원과 오세훈 시장의 양자 대결도 가상 양자 대결도요. 두 곳에 이제 조사가 나와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39대 39였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조사 결과를 보면 32대 40으로 일단은 오차범위 밖에서 오세훈 시장이 앞서는 걸로 나오긴 합니다만 최준봉 교수님. 네. 그런데 일단 아직 뭐 법력권의 서울시장 후보도 정해지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각각의 후보들을 1대1로 붙여보는 건데 저게 이제 한 명의 후보로 압축이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죠, 충분히. 만약의 경우에 박주민 의원이 민주당의 후보가 된다면 저는 결과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정원호 후보, 그다음에 박주민 후보 이렇게 여러 후보들이 있는 상황에서 각각을 1대1로 대결을 시켜보는 건데 저 상황에서는 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거의 뭐 비슷하거나 아니면 약간 오세훈 시장이 앞서는 걸로 나오지만
실제 만약에 민주당 후보로 박주민 후보가 결정이 된다고 하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여러 후보들을 한 명씩 붙여서 대결 양상을 보고 물어보는 것은 실제 선거 결과와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아직 국민의힘에서는 서울시장 후보 나 나서겠다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하는 사람은 명확하게 출마 선언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없어요. 뭐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예. 사실은 뭐 지금 국민의힘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도전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특히 이제 지금 나서겠다는 사람들이 찾아볼 수가 없는데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당내 문제에 지금 발목이 잡혀 있고 네. 예를 들어서 나가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으면 누가 안 나서겠습니까? 근데 지금 결과를 보면 결국은 나가도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조사가 나오다 보니까 네. 사실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유승민 전 의원이 그동안 입장을 표명하지 않다가 최근에는 불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드러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보면 사실은 이 지방 정부는요 지금 여당이 국민의힘입니다. 지난 2022년 선거에서 워낙 압도적 승리를 하다 보니까 네네. 여당은 사실 국민의힘이에요. 그러니까 수성을 해야 되는 차원이거든요. 도전은 사실은 민주당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수성할 수 있는 인물들의 지명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내 경쟁자가 없다 보니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서로 경선을 통해서 흥행을 하겠다고 하는지 네. 참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최선희 변호사님, 네. 경기지사에는 인물이 없다. 국민의힘 쪽에서 인물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직을 내던지고 나가야 돼요. 본선 후보가 되는 순간 의원직을 내려놔야 되는데 자 경기도지사 이길 가능성이 사실은 지금 데이터로 봐도 30% 40% 미만인데 네. 그럼 배지를 던지고 나갈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역 중에서는 지금 의사를 표명한 사람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그럼 장 외에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분들이 있는데 유승민 전 의원도 이번에 본인이 나가서 일종의 희생양 노릇만 할 게 분명하고 뭔가 서사를 남긴다거나 지더라도 젖잘싸라든가 장렬한 전사에서 본인의 정치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정말 경기도라는 게 1,400만 어마어마한 말 그대로 그 유럽 국가 가운데서도 6개 국가만 인구가 많은 곳인데 이렇게 큰 지역을 사실상 이 보수 정당 국민의힘이 포기를 한다. 이 점들은 아마 확장성 문제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한 뭐 대한 정당, 수권 정당으로 가는데도 국민의힘이 상당한 좀 걸림돌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아까 조금 전에 또 김진욱 대변인께서 언급해 주셨던 자, 부산시장 선거 가상 대결 또 여론조사는 이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또 설명을 해주셨다는 점 저희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판세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설 민심이 어디로 흐를지는 더 지켜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